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에 169명 추가됐습니다. 이제 국내 누적 확진자 총 1,146명입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도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현재 총 11명입니다. 또 지금까지 확진자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 22명, 또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16,000여 명입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확진자들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작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KBS의 전국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지역별 대처 상황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울 말씀 주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일단 추가된 확진자 현황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오전 상황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69명이 늘어서 1,146명입니다. 그리고 왕쾌돼서 태어난 이 격리 해제된 사람은 22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명 늘어서 11명입니다. 그리고 검사 진행은 지금 16,734명인데요. 어제보다 2,853건 늘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확진된 169명에 대한 분석 결과도 있는데요. 대구하고 경북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추가로 134명이 확진됐고 경북에서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어저께 오늘 추가로 확진된 사람은 어저께 사망한 35살 몽골인으로 첫 외국 사례가 되겠습니다. 간 이식을 위해서 12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장기 손상이 심해서 수술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관리본부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구시 발표에서 사망자 1명이 돼서 12번째 사망자도 있는데요. 73세 남성으로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대구시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25일 기준으로 중증인 사람,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나 아니면 산소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14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심각한 사람, 인공호흡이나 에크모 같은 중증 치료를 받고 있는 심각 단계인 사람이 6명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도 대남병원에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리고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또 청도 대남병원에 연관된 분이 10명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박 기자, 어제 오전에는 확진자가 60명 추가됐었잖아요. 상당히 좀 숫자가 줄어서 고무적이었는데 오늘 다시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 확진자 가운데 제일 많았다고 하던데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일단 그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서 유증상자를 갖다 계속 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천지 교회 관련된 사람의 숫자는 나중에 정식 보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대구에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유증상자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또 169명이 추가됐고요.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까? 예, 아마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검사한 걸 보면요. 하루에 한 10,000건 가까이 검사를 하는데 2.5% 정도가 양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0명 전후에서 지금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의 매일 10,000건에 가까운 검사들이 계속 나오고 하루에 10,000건을 소화합니다. 그럼 당분간 하루에 최소 한 100에서 200명 사이는 진단이 계속 될 것이고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적어도 한 1,000명 정도는 더 늘 전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 현황을 보면은 특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대구 신천지교회 또 뭐 한마음 창원 병원이죠. 뭐 저 청도 대남병원도 있고요. 또 부산에 또 온천교회도 있고요. 이런 집단 감염이 굉장히 얽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집단과 관련된 확진자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많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 호흡기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인 비말 감염, 즉 우리가 늘 알고 있는 2m 안에서 짧은 시간 이상 접촉하면 걸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를 하는 활동 중에 생기는 거, 그다음에 집단 시설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서 발견이 되긴 했지만 아마도 제2, 제3의 단체에서 집단 발병의 가능성은 아주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또 브리핑이 있겠지만 교수님 또 질병관리본부장 역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방역 당국의 대책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동안은 참 잘했습니다. 특히 초기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기 직전에 경계 단위로 올린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격상을 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시기를 좀 놓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뭐 과거는 묻고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지금은 당장 집단 발병 지역인 그 대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총리께서 내려가셔서 진두지휘를 하신다지만 실상을 아셔야 돼요. 환자들이 입원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1번, 2번, 3번, 4번 다 음압병실에 1인실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불과 한 달 사이에 한 달이 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환자들이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부터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 중국 우한이 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다시 집에 돌아가고 병원에 뭐 영상도 공개가 됐었지만 상당히 뭐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됐었는데 대구랑은 어쨌든 그 정도 상황은 아직 아니겠죠. 네, 아직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 대구에서 호흡기 내과 전문하는 교수님들하고 이제 상황을 다 들었는데 곧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위험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환자 어떻게 치료합니까? 지금 그 환자를 누가 돌봅니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안에 있는 의료 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지적도 해주셨지만 오늘 정부에서 좀 의료진 지원을 막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겠죠? 네, 사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최대의 의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전국에 있는 그래도 자원하고 싶어하는 또 뭔가 우리가 그 정말 희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들을 체계적으로 모집해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기자, 지금 이제 곧 브리핑 시작될 텐데요. 오늘 그 오전 발표 내용을 보면은 정부가 이제 신천지 교인들 특별히 관리 대책을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했고 전국 지자체 명단까지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회 전체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1만 2천 명에 대한 명단을 다 확보를 했고 그래서 신도 명단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다 공유를 하겠다. 그래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자택을 방문해서 진단검사 등 이런 것들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잠깐 말씀 줄이고요.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하여 253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는 1,14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1,113명이 격리 중에 있고 16,734건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망자의 현황과 격리 해제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53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146명의 시도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대구가 677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북이 268명입니다. 시도별 통계의 숫자는 저희가 2월 26일 날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하고 있고 검사 결과와 또 시도 시군구의 보고 자료를 가지고 취합을 하는데 보고 자료를 취합하는 그런 시점에 따라서 조금 확진 환자 수가 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50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동래구 소재의 온촌교회 관련된 사례가 2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1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요양보호사이고 현재까지 총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이나 입원 환자 중에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 24명은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이고 추가적인 이송 계획은 부산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히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입원 중인 19세 이상 폐렴 환자 50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2월 25일까지 총 6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칠곡구 소재 미랄 사랑의 집, 예천 극락마을, 다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 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감염관리 강화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2월 20일부터 격리 조치 중이던 직원이 1명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14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1명의 직원은 시설관리직이었고 주로 대남병원의 정신병동의 시설을 정비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80명 정도가 해당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26명은 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7명은 사망하고 타 지역 거주자가 1명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하여 7번째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대남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하셨고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관련해서 성지순례단과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1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31명이 성지순례단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승무원 1명은 서울시 그리고 성지순례단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탑승객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인천공항 검역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명은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우한시로부터 3차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하신 147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44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3명은 재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대상자는 2월 26일, 24시를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되며 2월 27일 최종 퇴소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3명에 대한 재검사 결과가 나오면 5시 통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그 환자 발생 특성을 보면 종교 행사 또는 일부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확진 환자의 가족, 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또 굉장히 밀접한 닫힌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확산 규모가 커지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 또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르스하고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병 초기에 경미한 증상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가급적 등교나 출근 등을 자제하고 가정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닫힌 공간 내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종교 행사 등의 대중 행사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각 지자체가 신속히 집단시설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이나 중증의 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그 중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또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와 전담병원 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과 같은 그런 진료 체계와 의료 인력, 자원, 장비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발생은 2월 16일경에 두 번째 예배에 참석하셨던 또는 그 즈음에 신도들끼리 많은 교육과 접촉이 있으셨습니다. 그 즈음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서 현재 저희가 그 신도에 대한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증상이 발현되거나 이들에 대한 그런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특별관리 지역의 시민들께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개인별로 식기, 수건 등을 개별 사용하고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을 깨끗하게 닦는 등 환경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등과 다른 그 시도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 또는 이 신도와의 접촉자, 가족, 지인 등을 통한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그 교회와 연관된 연결고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조사하고 지역 단위의 종교 행사, 집단 시설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교회의 모든 신도들에게도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나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공고를 드립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공고드립니다. 하지만 고열이 계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중수본의 발표처럼 국민안심병원이 이제 준비가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외래나 입원 진료들이 가능해질 걸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호흡기 증상자의 외래를 방문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1339를 통해서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와 조치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세 분씩 돌아가면서 받겠습니다. 이쪽부터 참오신 기자님 먼저. 예,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허상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능호 장관께서 오전 국회 법사위 질의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한 적 없고 이런 내용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본 차원에서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안을 중수본에 검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명지병원에서 돌아가신 몽골인 고인께서는 신부전, 간부전 같은 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하신 후에 이제 코로나 검사하신 건데 왜 사인이 코로나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몽골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요. 몽골 환자분의 경우에는 현재 사망 원인이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원래 간 경화나 간 질환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건지 아니면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건지에 대해서
의무기록 조사나 아니면 다른 세부 검토를 통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코로나19 검사가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사망으로 통계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인이 분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최종 통계에서는 정리가 될 상황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토열이나 다른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간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인한 그런 사망으로 보이긴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께서 전문적으로 사례 리뷰를 하고 아마 중앙임상위원회 등에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면 입국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가장 고위험 지역인 후베이성을 1차 하자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중국에서 춘절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부분이 우한을 둘러싼 후베이성에서의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시행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좀 더 발생이 많은 주변의 여러 성에 대한 그런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을 했고 2단계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계속 위험 분석과 정부 내에서 논의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면 입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입국을 하더라도 내국인 입국자 중에 반 정도는 내국인이기 때문에 그 내국인에 대한 그런 위험이나 유입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차단하는 데는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넷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왔죠. 그래서 부처 간 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본부에서 과학자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1000명 단위로 오면서 국내외 이제 과학계에서 앞으로 의심 환자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량으로 의심 환자를 좀 신속하게 진단해서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잘 구분을 해서 이걸 격리시킬지 자가격리시킬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는 그 신속 진단하는데 이 키트를 신속 허가하는 법안으로 지금 잘 해주고는 있긴 한데 이게 더 앞으로 좀 더 전폭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이 가동이 됐고 또 총리께서 이제 대구에서 직접 현장 지휘를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장관님이 참석하는 그런 중대본 회의를 진행해서 부처와 그리고 지자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과 위험 평가와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논의는 각 부처가 시행하는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조직하고는 또 이제 별개로 여러 학술단체들 간의 어떤 범대위라고 하는 그런 여러 전문가 집단들 간의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가동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 증가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필요한 그 R&D 영역이 검사법을 좀 더 개선하고 신속 진단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혈청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나 전체 면역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진단법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도 그 신속 진단 키트, 인플루엔자 키트 같은 그런 신속 진단 키트가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처하고 같이 검토해서 쓰고 그 허가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정확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현장에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통과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허가해서 신속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R&D 지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현재 위중하신 분이 몇 분 정도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치명률이 사실상 1%를 넘는 상황이 됐는데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취약계층 위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라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검체 채취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검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환자 상태는 저희 담당 팀장이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치명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망하신 분이 현재 이제 12명까지가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는 이제 경주 케이스라거나 아까 말한 몽골인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잠정 통계로는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을 뺀다고 하면 10분 정도로 따지면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이 아쉽게 7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임상위원회도 3시에 브리핑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그 병원의 특성과 이 환자분들이 오랜 시간 입원하셨고 또 밀폐된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되신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서 봐야 되고 이거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환자를 좀 조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 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기부터 엄격하게 중증도 분류를 해서 이런 중환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게끔 의료 전달 체계를 빨리 갖추는 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수본이 발표한 것처럼 그런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해서 상급종합병원, 국가지정격리병원, 전담병원 이런 그 중증도에 따른 환자의 분류와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와 의료진을 확보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체 채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검체 채취를 할 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보호구의 수준이나 아니면은 그 검체 채취하는 장소에서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과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인플루엔자 유행이 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도 일부 해서 필요한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빨리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검사 시스템도 좀 정비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또 질의응답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석 교수 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브리핑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그 교인들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구 신천지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신천지 교회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한 건데요. 우선 해당 단체의 모든 신도는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이건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같은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339나 인근 보건소에 꼭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이나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종교나 집단 행사, 확진자의 가족, 이런 또 같은 지인, 동거인을 위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례들을 또 따로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신체가 취약한 상태에서 많이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는 메르스랑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가벼운 증상에서 전파력이 매우 높고 그리고 메르스의 경우는 좀 증상이 진행된 다음에 전파력이 있었는데 이거는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 뭐 기침이나 그리고 목 아픔 이런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도 전파력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방역의 방법이나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발병 초기, 그러니까 본인이 좀 열이 나거나 좀 기침이 있다고 한다면 등교나 출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것이 조금 훨씬 더 강화된 내용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 근데 좀 전 브리핑에서 사망자가 12명이라고 나오던데 오전까지 11명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 대구시에서 사망자 1명 추가된 것들이 또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사망자는 12명이라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지금 심각하게 좀 위험한 사람들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10분 정도가 청도 대남병원 관련된 사람이고 이 중에서 확진자 10명 중에서 또 청도 대남병원이 7명, 그러니까 2명은 경주에서 사망하신 분, 또 외국인 몽골인을 제외하고 사망자 10분 중에 7분이 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교수님, 일단 정은경 본부장 너무 좀 병무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전임 본부장이셨는데 지금 어떤 상태로 짐작을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보니까 얼굴이 더 안 좋습니다. 예, 저랑은 제가 근무하는 1년 반 동안 늘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같이 일을 했죠. 아마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그 이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다 지금 저렇게 몸을 던져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태가 빨리 재패야 하는데 아마도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전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치닫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브리핑에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당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신천지 교인이 이제 한 21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력이 됩니까? 전수조사 여력은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루에 1만 건을 하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면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21만 명이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법을 통해서 정 안 되면 체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해 나갈 수는 있대. 단 과연 그 그룹만 있을 것인가? 지금 부산에 있는 모 교회 또 앞으로 터질지 모르는 서울 쪽에 있는 또 그 외에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단적으로 몰려서 생활하는 이곳저곳에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거기만 집중하고 있다가 또 다른 곳에 큰 불이 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지역까지 확진자가 좀 확대되고 있고 여기를 고리로 그리고 부산 온천교회도 일단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천지 교회나 온천교회 이런 집단 감염이 주변 지역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당분간 좀 계속 될 거로 보시나요? 예, 지금 이제 신천지가 나오고 저희가 심각으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정부에서 이제 단체 모임을 자제하라 이제 이렇게 했고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느슨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태리 경우를 보십시오. 100명이 간 넘어가는데 페스티벌 취소하고 패션쇼 그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패션쇼 그냥 큰 경제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취소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권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번질 수 있는 잠재적인 제2, 제3의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에 이제 말씀대로 정부가 모임을 취소할 필요까지 없다 이런 당부를 했는데 그게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소 얘기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취소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자제해달라 정도는 얘기가 나왔었으면 그래도 자각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자제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특히 그 종교 모임은 저도 다녀보지만 마스크를 끼지 않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에 가서 조용히 공연을 보는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볼 때 마스크 끼고 하는 그런 환경하고는 또 다른 환경이거든요. 저희가 말만 해도 이 비말이 적어도 한 몇 센치는 튄단 말입니다. 한 반 미터 정도는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침하면 2m, 심하게 기침하면 8m가 날아갑니다. 예. 그런 중에서 이제 이렇게 광범위한 감염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제 브리핑 내용 중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7명 나왔고 확진자도 110명이 된다고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나오겠죠. 이게 상당히 좀 한 곳에 집중된 느낌인데요. 이 숫자도 이례적이고요. 네, 매우 놀라운 거죠. 저희가 뭐 저는 호흡기내과 의사니까 평생 폐렴을 쭉 보면서 이 한 병동에서 모든 환자들이 지금 다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런 감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독감이 돌아도 걸린 사람 걸리고 안 걸린 사람 안 걸립니다. 감기가 돌아도 그렇게 100명이 똑같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처음 본,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 5천만 아무도 항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 병에 걸립니다. 다만 여기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시작할 때 내가 빨리 면역을 만들어서 억제시키면 넘어가는 거고, 억제를 못 시키면 병이 나는 거고, 억제를 전혀 못 시키면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취약 계층에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신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국내 정신병동 관리가 그만큼 좀 열악하다는 의미도 아닐까요? 정신병동은 제가 옛날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청량리 정신병동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가면은 한 100명, 200명이 그냥 집단으로 수용돼 있고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특히 뭐 심리치료 이런 거 다 같이 받기 때문에 암만 의학이 더 발달하고 우리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폐쇄 정신병동의 문제는 딴 데보다는 훨씬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구시 입원 환자 이제 폐렴 환자 500여 명 조사를 했는데 6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심 환자가 아니라 그냥 입원자를 조사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입원 환자의 지금 1%가 생긴 거거든요. 원래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비정형 폐렴이 입원 환자의 한 25%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지하게 된 것인데 뭐 별로 놀랍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다 입원 환자 중에서 입원 폐렴 환자를 조사를 하면 1%는 안 나오더라도 그보다 좀 낮긴 하더라도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래에서 치료하는 가벼운 폐렴 환자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2명이나 봤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사례 정의가 그냥 가벼운 폐렴 증상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폐렴이라고 코로나 폐렴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겼는데 아마도 그런 환자 중에서는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하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 특별히 또 질병관리본부장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좀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지만 이게 어쨌든 보건소는 지자체 관할이고 대구에 아까 좀 급박한 상황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앞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떻게 좀 대책이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병실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전 세계 12위 정도의 이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한다.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병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을 동원하는 일을 지금이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해놨어야 됩니다. 이게 재난이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를 해놨었어야죠.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을 지금 이제 비우고 있지만 대구의료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산재병원 이런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미리 준비를 해서 병실을 비워놨다 거기 입원시키면 되는 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제 지금 좀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또 늦어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환자들을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음압병실이 안 되니까 경증 환자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병동을 하나 만들든지 아예 병원 자체에 수용을 하고 의료진을 파견하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은 따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가에 있으면서 바이러스를 흘리고 다니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4일 동안 정말 그대로 있을 겁니까? 또 14일이 지나도 바이러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빨리 병실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비 장구의 부족입니다. 그 하얀 옷 보셨죠? 그거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카트인데 이렇게 비닐 씌워가지고 완전히 차단하는 음압 카트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환자를 옮기고 하는데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실에 지금 음압 병실이 없으니까 간이 음압 병실을 만들고 그 앞에 간이 음압 텐트를 만듭니다. 그 텐트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현장에 이제 지금 이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체류지고 가셨으니까 봐서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게 상당히 많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전국 확진자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지역별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서요. 1,146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집계로 오늘 오전 10시 발표 기준인데요. 어제보다 169명 늘었습니다. 이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이 153명으로 오늘도 신규 환자 대부분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 격리 중인 환자는 1,113명인데요. 어제보다 168명 늘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론 11명입니다. 오전에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사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오후에 발표될 공식 집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완치가 돼서 격리가 해제된 환자 수는 22명으로 변화 없습니다. 새로 집계된 전국 상황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 대구 지역입니다. 677명이고요. 경북 지역은 267명입니다. 지금 이 두 지역을 합치면 9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전체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인 부산 경남 지역으로도 확진자가 지금 10명 추가됐습니다. 부산이 50명, 경남이 25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서울은 어제보다 4명이 늘었고요. 경기 지역까지 모두 합치면 수도권이 지금 9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별 확진자 수로 보면 최근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144명 늘었는데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만 169명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의 70%에 가까운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좀 고령층인 경우가 많겠죠? 네, 일단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모두 11명인데요. 현 상황에서 특징적인 점은 사망자 중에 9명이 5, 60대였고요. 또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자층은 연령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망자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4만 4천여 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기저질환별로 치사율을 조사해 봤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치사율이 10.5%까지 높아졌고요. 당뇨병은 7.3%, 만성호흡기 질환이나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6% 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시듯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감염의 주축은 병원과 종교활동 등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는 전국 중계차 차례로 연결해서 지역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가 몰려있는 대구 경북입니다. 사망자도 1명 늘었는데 대구시청으로 가봅니다. 박진영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 대구 경북에서는 15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133명, 경북 19명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망자도 1명 더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73살 남성으로 오늘 새벽 1시쯤 숨졌는데요. 이 남성은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기저질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전국 사망자 11명 가운데 대구 경북 사망자는 10명으로 청도 대남병원 관련 7명, 대구 2명, 경주 1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된 환자도 처음 나왔습니다. 37번째 확진자인 47살 남성인데요. 지난 18일 경북대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다가 그제와 어제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퇴원합니다.
네, 대구 신천지 교회 연관된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신도들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는 오늘부터 전체 신도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전수 검사합니다. 현재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9천여 명은 모두 자가 격리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경찰이 대구시와 함께 이들의 자가 격리 상태를 집중 관리합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전화로 자가 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도 어제 경북 지역 신천지 신도 4천여 명의 명단을 입수해 오늘부터 시 군별로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증상자와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신천지 예수교 임한희 교주 친형의 장례식이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치러졌는데요. 장례식에 신천지 신도 47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대구 신도 3명이 확진자로 판정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어제 경북 칠곡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신천지 신도인 청송보호감호소의 20대 교도관도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은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대남병원의 확진자들을 병원 내 다른 공간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또 있는지 전국 520여 개 정신과 폐쇄병동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부산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격리 중인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부산 연결해 봅니다. 강혜슬 기자, 오늘 몇 명 추가됐죠? 네, 부산시가 오늘 오전 밝힌 추가 확진자는 4명입니다. 이로써 부산시가 집계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55명으로 늘었는데요. 확진자 가운데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일했던 곳으로 현재 건물을 통째로 봉쇄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 상태인데요. 부산시는 이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병원 2층에서 9층까지 다닌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양병원에는 70, 80대의 고령 환자가 많은 데다 전체의 30%는 중증 질환자라 2차 감염의 우려가 컸는데요.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의 상황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온천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의 확진자 55명 중 28명을 온천교회 관련자로 분류했습니다. 부산시는 질병관리본부가 파견한 즉각 대응팀과 함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온천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교회의 협조를 받아 수련회 참가자 전체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확진자가 12명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38명인데요. 추가 확진자 가운데 한마음 창원병원 간호사도 포함돼서 보건당국이 오늘부터 병원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진주 경상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진학 기자, 지금 계신 곳도 확진자들 입원해 있는 곳이죠? 환자들 상태 어떤가요? 네, 경남에 확진자 3명이 입원해 있는 진주 경상대병원입니다. 저는 확진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본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곳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현재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경상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경남에선 오늘 확진자가 1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경남 지역 확진자는 모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7명, 거창군 3명, 거제시와 창녕군이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거창과 창녕에선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추가 확진자 가운데 경남 37번 확진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67년생 여성으로 한마음 창원병원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는 해당 병원의 다른 간호사인 경남 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남도는 한마음 창원병원 의료진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한 차례 임시 폐쇄 뒤 나흘 만인 어제 재개원했던 해당 병원을 다시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을 감염병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이르면 내일부터 확진자 최대 15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국립마산병원을 2차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확진자들의 전파 경로는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밝혀졌고 지역 내 대중적인 전파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교인검사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이 시작된 이번 주가 경남에서는 중대 고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울산에서도 오늘 확진자 1명이 추가됐는데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연결합니다. 이상준 기자, 울산대병원 음압병실이 벌써 꽉 찼다고요? 네, 오늘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돼 울산시가 자체 집계한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들은 제 뒤로 보이는 울산대학병원의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곳의 음압병실은 모두 5개로 오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음압병실은 모두 찬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동식 음압 설치기를 확보하는 방안 등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의 5번째 확진자는 울산 남구에 사는 21살 남자 대학생으로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8일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난 이후 가족과 함께 식당과 병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울산시는 부모 등 가족 4명을 현재 자가 격리했고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과 병원은 소독 후 일시 폐쇄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또 어제 추가로 확진된 4번째 확진자가 검체 채취 이후 교회 새벽 기도를 2차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울산시가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기존 4명의 확진자들이 이용한 버스와 택시의 소재를 파악해 탑승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병원에서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충북에서도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돼서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은 정밀 검사에서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도청 연결합니다. 황주현 기자, 이시종 지사가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했다면서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충청북도는 충주의 30대 여성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어제 충북에서는 사흘 만에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로써 현재까지 충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명입니다. 어제 충주와 음성에서 확인된 충북의 4번째, 5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17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가족과 직장 동료, 병원 관계자 등 밀접 접촉자 31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중 2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9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관리하는 인원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역학조사가 마무리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가 접촉자 등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충북에서 5번째로 확진자로 확인된 충주의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우선 양성 판정 환자에 준해서 이 여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확진 환자 또는 코로나19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과 접촉하면서 지구대화 파출소가 잇따라 폐쇄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주점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경찰관 5명은 자가 격리됐고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강서지구대는 내일까지 폐쇄됩니다. 음성의 대소파출소도 기침과 발열 증세를 호소한 피의자와 접촉한 경찰관 5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충북 각 시군 153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도 모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황주영입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 오전에 40대 여성 1명이 또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확진된 환자들은 천안의 한 피트니스 클럽의 댄스 스포츠 강사와 수강생이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박장우 기자, 천안에서 어제 3명에 이어서 오늘 또 1명이 확진됐죠?
네, 오늘 오전 천안에서 44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지난 23일 발열 증세를 보여 다음 날인 24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1차 역학조사를 마치고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또 앞서 어제 천안에서 확진된 여성 3명은 천안의 한 피트니스 클럽을 함께 다녔는데요. 이 50대 여성은 댄스 스포츠 강사이고 나머지 40대 두 여성은 직장인인 수강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강습 시간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다른 수업의 수강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직까지 이들의 첫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인 이 50대 여성은 천안의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도심 세 곳에서 강습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장동 아이파크 아파트와 신불당동 지웰시티 더샵 피트니스 센터, 쌍용동 다인 요가원 등으로 알려졌는데 수강생은 한 곳당 평균 20여 명 가량이었다고 밝혀 추가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는 확진 판정을 받자 이 사실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남도는 또 이들 3명의 접촉자 수는 현재까지 45명으로 자가 격리시킨 뒤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재 이들의 이동 경로 18곳을 파악해 방역과 함께 폐쇄 조치를 취했는데 오늘 이들 확진 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벌여 이동 경로나 접촉자를 더 정확하고 상세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남도청에서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지역별 상황 알아봤고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에서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격리하는 조치들이 속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최영훈 특파원, 한국인 격리 조치 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과 왕래가 많은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국발 항공편 입국자를 규제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둥성의 웨이하이와 칭다오, 또 랴오닝성의 선양, 그리고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옌지 등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모두 격리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지가 있으면 14일 동안 자가격리, 거주지가 없다면 호텔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하이시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지정시설에서 14일 동안 강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제주항공을 타고 웨이하이에 도착한 승객 163명 가운데 한국인 승객이 19명 있었는데요. 사전에 강제 격리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이하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격리될 줄 모르고 중국행 비행기 탔던 많은 한국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발열 증세를 보이는 승객이 있다는 이유로 집단 격리당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을 출발해서 어제 오후 장쑤성 난징에 도착한 한국인 60여 명이 발열 승객 때문에 현재 강제 격리 중입니다. 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이 대도시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수도 베이징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왕징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에서 베이징으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온 경우는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가 바뀌었습니다. 또 상하이에서도 한국에서 들어오면 2주 격리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여행주의보 발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이런 격리 조치들이 시행 중이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입국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신 감염병에 맞서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하는 것은 각국의 책무라고 밝혔는데요. 지방정부들의 조치를 지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을 지지하고 도와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인용하면서 그동안 중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과 영남 지역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 강원 산간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후에는 강원과 영남, 전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내일 아침까지 주로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동해안과 경북 산지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선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 16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국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의료인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더 많은 지원 인력 자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뜻 있는 의료인들의 결심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저희 KBS는 확대 편성된 뉴스 특보를 통해서 정부 대처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대응, 또 개인별 행동 요령도 수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보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이어집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